박희락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합니다.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미중 간 충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중 간 충돌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 호칭을 주석에서 총서기로 낮추었습니다. 공산당의 수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8일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문제라면서 중국과의 대결을 이념적인 대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7월 23일에도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단결된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주변의 다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호의 또는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의 필연성은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전망되어 온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가장 저명한 두 사람의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에 있는 미어샤이머 교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입니다. 두 분 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고요. 두 분 다 미중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어세이머 교수는 2001년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라는 책자를 발견해서 미중 간 전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성장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바는 그의 전망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미어 세이머 교수는 2014년 강대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의 증보판을 발행을 하는데 이때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장을 새로 추가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결국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충돌 시대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 미중은 냉전 시 미국과 소련에 비해서 완충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유럽과 같은 완충지대가 있었죠. 둘째는 이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극 체제입니다. 다극 체제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갈등이 악화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셋째는 중국은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외부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중 간의 충돌을 예상하면서 그의 예측이나 전망이 틀리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어세이머보다 더욱 저명한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는 2017년 책을 씁니다. 전쟁으로 운명 지어지다.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투키디데스 trap?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앨리슨 교수는 미어세이머 교수보다 더욱 미중 간 전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운명, destiny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사를 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생긴 그 근본 계기는 스파르타가
강력한 국가인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막기 위한 예방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앨리슨 교수에 의하면은 16세기 이후에 세계에서는 16번의 투키디디스 함정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첫 번째는 시진핑 등장 이후에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영광을 강력하게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동서간의 문명 충돌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충돌의 어떤 이 단서, 계기가 많다는 겁니다.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생각과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불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중국이 지배국인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휘발유처럼 배경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언급한 대만 문제나 북한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성량이 되어서 언제든지 미중 간 전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각을 하셨겠지만 미중 양국이 충돌의 경로로 걸어갈 경우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죠. 중국은 한국의 적인 북한과 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남북도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동맹관계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되고 북한은 중국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직접 하는 대신에 남북한으로 하여금 대리전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리전쟁은 영어로 proxy war라고 하는데요. 자신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위험 부담이 막 크다고 판단하면 강대국들이 약속을 시켜서 대신 싸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전면 전쟁을 하면 정말 심각한 국가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은 대리전쟁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전시대 때 있었던 약소국 간의 분쟁은 대부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대리전쟁 성격이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한 6.25 한국전쟁도 미국과 소련 및 중국 간의 대리전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대리전쟁을 위해서 조금만 부추기거나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남북한 간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대리전쟁을 피하고 싶겠지만 국제정치는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리전쟁을 치르든 말든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중 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이 도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군사력에 관한 사항이고요. 양국 간의 충돌은 대부분 중국 근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중국이 열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원거리에서 전투력을
이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고 유럽 쪽의 군사력을 아시아로 모두 전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관련 연구소인 랜드에서는 핵 능력을 제외한 9가지 핵심 작전 수행 능력을 대상으로 미중 양국군의 군사력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본토에서 떨어진 곳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9개 작전 수행 능력 중에서 미국이 매우 우세 2개, 우세 3개, 동등 4개, 중국이 우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근처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결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은 매우 우세가 없고요. 우세 3, 동등 4, 중국 우세 2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등한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단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인내하면서 대결을 자제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타이완이나 한국 등 자신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는 지역에서 대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와중에서 대리 전쟁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는 채 태평이니 걱정입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